다음 주제는 마흔역이 전화가 왔었어. 차명진 전 의원의 충격적인 폭로. 차명진 전 의원의 충격 폭로. 어떤 폭로일까요? 요지는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시절에 마흔역 판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법관 재임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날 좀 도와주세요, 선배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헌재에 들어가면 판사 한 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전체를 붉은 전의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는 헌법재판관까지는 아니고 이제 판사 임용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내가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할게. 조건 네가 들어주면 내가 고려해 보겠어. 라고 했는데 마흔역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전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의 내용, 재밌다기보다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자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마흔역은 나의 대학교 같은 과 2년 후배입니다. 개인 간의 일이어서 머뭇거렸으나 대한민국 명운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합니다. 차명진 전 의원과 마흔역 판사는 둘 다 노운, 운동권 용어로 노운, 노동운동 출신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거 기억하시고 또는 본인이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도 저는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들, 제 선후배들 많이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요. 학생 출신, 노동운동으로 이제 현장으로 들어갔던 것들이 하나 유행처럼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하거나 또는 학생운동 하다가 제적당했을 때 노동운동 할 때 대학생 신분으로 하면은 이제 이게 야, 너 대학생이 왜 갑자기 공장에 들어온다 그래? 너 노동운동 하려고 그러지? 이렇기 때문에 그 신분을 숨깁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대학교를 다닐 흔적이 없게 공사문서를 위조합니다. 그래가지고 노동운동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80년대 중후반, 이제 초반부터 이제 뭐 ND, PD, 그 다음에 AI론, 그 다음에 AIPD 나오고 NLPD 나오고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NLPD와 이제 PD 그룹이 이제 양분되죠. 물론 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CA 그룹, 재원회 그룹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양대 그룹은 NL 그룹과 PD 그룹입니다. PD는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면서 노동운동을 했던 그룹이 주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NL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푹 빠져서 미국의 이게 식민지 한반도를 어떻게 이게 혁명을 통해서 변혁을 시켜서 북한과 연계되는 이제 천국을 만드느냐. 이런 사상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그런 양대 권력인데 이 두 사람 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PD 출신으로 정통사회주의 운동 쪽으로 이제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사회주의 운동을 벌였던 건 아니에요. 순수하게 이제 노동운동, 현장 중심으로 이제 경제운동을 했던 사람도 그룹도 있고 정치운동을 했던 그룹도 있고 한데 상당 부분 그룹은 또 노동운동을 했던 그룹이죠. 그래서 차명진은 구로공단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흔역은 인천에 있는 공단으로 가게 되죠. 그때 구로공단 쪽을 잡고 있던 노동운동 그룹이 선노련, 서울지역 노동운동연합인데요. 선노련의 우두머리 수괴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입니다. 그 밑에 이제 행동조직원이 차명진 이렇게 돼 있었고요. 마흔역 판사가 이제 판사 전에 그 학생운동을 하다가 노동권에 들어갔을 때 인천지역 노동운동 연합인가 그런데 인민노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두머리 걸어가신 이제 노회찬 전 의원입니다. 그래서 노회찬 밑에 마흔역, 그 다음에 김문수 밑에 이 차명진. 사실은 대한민국 노동운동, PD 계열의 노동운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들이죠. 마흔역은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 차명진은 79학번인데, 그러니까 2년 선배죠, 차명진이. 근데 차명진은 이제 재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59년생이고, 마흔역은 또 이제 7살 때 초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한 살 늦어서 81학번인데 63년생입니다. 그래서 나이 차이는 4살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차명진이 마흔역이 2년 선배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차명진의 페북 글이 계속됩니다. 인민노련은 선노련을 뛰어넘는다는 의욕 때문이었는지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공공연한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한참이 흘러서 내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일 때 어느 날 마흔역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명진은 17대 보궐선거를 해서 부천 소사구 국회의원이 됩니다. 2000 아마 6년일 텐데요. 보궐선거 들어와서 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다시 재선 배지를 달게 됩니다. 마흔역은 1987년에 인민노련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노회찬 밑에서
계속 맹렬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고 여기는 사회주의를 내걸었습니다. 아까 차명진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선도를 뛰어넘겠다. 우리는 좀 더 선명한 것을 내걸자. 선의료는 사회주의를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인민의료는 사회주의를 내걸었던 거죠. 그러다가 1997년에 사실을 통과해서 연수원으로 치면 이제 29기인데 굉장히 늦었죠. 그리고 이제 2000년에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로 해서 법복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63년생인데 2000년에 법복을 입었으니까 소위 저희 세는 나이로 38살에 법복을 입었으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한 것보다 더 늦게 이제 법조계에 뛰어든 거죠. 그런데 아마도 뭐 이거는 이제 예단의 영역이지만 사회주의에서 전향을 하지 않은 마은혁은 이 소위 법조의 세계, 특히 법원의 세계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좀 뭐 리스크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계속 또 페북 글을 보겠습니다. 2년 편향적 판결로 무리를 빚고 있었던 마 판사가 그로 인해 자신의 재임용 문제가 불안하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마은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진이 형이 정권 실세인, 뭐 이게 정치학과, 서울대 정치학과 2년 선후배니까 명진이 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형이 정권 실세인이 힘 좀 써주세요. 그때, 이게 형이 정권 실세인이 그러니까 2008년도 이명박 정권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2006년, 7년 노무현 정권 때는 이게 정권 실세가 될 수가 없죠. 이게 그 보수 정권 쪽에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으로 된 게 2008년 2월부터니까 2008년 이후가 되겠네요. 네, 형이 정권 실세이니 힘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주문을, 차명진 의원이 당시 의원이 두 가지 주문을 합니다. 너희네 조직이 인민노련이 과거 경찰에 검거됐을 때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전혀 관계가 없는 내 이름을 불어서 차명진 나에게 국가범법 굴레를 씌운 걸 사과해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사회주의자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라. 그러면 내가 힘 좀 써보겠다. 네, 두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네, 재밌죠? 여러분. 역시 차명전다운 조건입니다. 이게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름을 분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그 정치 환경, 노동운동 환경, 그다음에 공안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이럴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일단은 잡히기 전에 튀지 못하면 잡히면은 이제 입 다물고, 그러다가 이제 뚫겨 맞기도 하고요. 이거 비일비재했죠. 예.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이제 이 조직도를 그립니다. 조직도를 그려가지고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림 그린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림을 그려서 사람 이름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조직책 누구, 행동책 누구. 그런데 아무 관련도 없는 인민노련 사건으로 마은혁이 잡혀왔었는데 그 당시에 차명진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선노련의 차명진. 왜? 인민노련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인민노련도 노동운동하고 선노련도 노동운동하는데 선노련은 죽어도 되고 인민노련만 살려야 됩니까? 사실이 조직이기주의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게 좌파운동권 출신들이 이런 게 참 많은데요. 자기 살자고 다른 운동권을 다 죽입니다. 조직이기주의죠. 우리 계파, 우리 정권만 살면 되는 거야. 네, 그거 사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사회주의자가 아님을 이제는 네가 법복도 입었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네가 더 이상 사회주의를 노선을 가져가면 안 되지 않니? 사회주의자가 아님을 공언해. 그럼 내가 힘 좀 써볼게. 네가 법관한테 임명되는 거. 했는데 둘 다 결국은 묵묵부답 거부한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마은혁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은혁의 전화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재임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습니다. 나보다 센 사람이 이명박 정권 때 많았나 봅니다. 그게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회주의 이념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 거지에는 혁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자는 혁명가 특유의 작품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왜 저렇게 마은혁 임명에 목을 거는 걸까요? 그는 목숨 걸고 맨손으로 혁명을 하려던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확실히 적화시키는 공적을 알 수 있는 1급 요원입니다. 마은혁이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는 순간 탄핵 인용이 한 명 더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가 180도 바뀔 겁니다. 차명진 전 의원이 페북에서 피를 토하듯 쓴 충격 고백, 충격 폭로, 마은혁 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이유. 야, 이거 더 이상 좌시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을 위해서 내린 내란 수준의 작당을 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페북 글을 끝냅니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마흔여기 명에 목을 걸까요? 왜 이렇게 내란 수준의 작당을 하는 걸까요? 줄탄핵이니, 총탄핵이니, 연쇄탄핵이니, 국무회의 무력화니, 정부 무력화니.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켜서 위헌적인 법률 선포를 국회의장에 주고, 이건 뭔가? 이건 그만 나치의 수권법을 닮은 거 아닌가? 행정부의 의회의 권력을 가져오도록 한 수권법에 거꾸로 된 판. 이제는 국회 행정권을 가져오는 영나치 전략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우려하고 또 차명진 전 의원이 그렇게 우려해서 마흔역 재판관이 마흔역 판사가 전화했었어. 충격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